반도체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그렇게 좋다는데 왜 안 오르냐 이런 그렇지. 얘기.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도 주가상의 정점도 빨리 올 것 같아요. 내년에 HBM의 폭발적인 성장을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가는 전혀 안 갑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2차 전지하고 이제까지 반도체가 그 역할을 해왔었는데 네. 이게 바뀔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지. 애플 얘기입니다. 애플이 생각보다 애플 걱정은 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했죠. 근데 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물론 여러 가지 얘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주문량 관련돼서는 아이폰 15이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주문량 관련돼서 동향들을 보게 되면은 선주문이 급증한다. 선주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대기 시간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폰 15 대기 시간 14에 비해서 2배, 중국에서는 4배 이렇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더 올해 그만큼 아이폰에 대한 사랑이 크다라는 쪽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 생산량을 확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인도 생산량이 지금 보니까 5배를 늘린다는데요. 예. 근데 이게 좀 체크를 해야 될 얘기가 지금 요 돌아가는 상황들을 다 지켜봤었을 때는 결론은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가 올라와서 자극을 하는 것도 있고요. 공급이 제대로 좀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그 고급 모델 프로 이상 모델 쪽에서 나오는 게 그 뭐더라 카메라 모듈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좀 그렇고 뭐 칩도 좀 그렇고 그래서 공급 쪽도 제대로 좀 약간 원활하지 않다는 거 얘기 나오고 있고 근데 수요는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가 오래 걸리는 거 아니냐 쪽에서 나왔을 때 만약에 요쪽은 괜찮은데 요쪽에 얘기 나오게 되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공급 관련된 그렇죠. 쪽에. 그래서 요거는 아마 조만간 또 얘기가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지. 근데 그쪽에 대해서 그나마 수요도 만약에 공급만 가지고 그랬었으면 이렇게 안 나오겠죠. 근데 수요도 받쳐주니까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뭐 그렇게 크게 부정적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서 어제 보니까 LG 노텍이 중요한 자리에서 그래서 딱 고개를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그나마 지금 애플 지금 성수기 시즌 들어왔는데 그래도 좀 고개 좀 드나라는 쪽도 보는데 또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결국에는 공급만 제대로 되기 시작해서 이걸 자극한다 그러면 이게 또 수요는 반도체로 갑니다. 반도체에 대한 자신감으로요. 그렇게 가는데 반도체는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그렇게 좋다는데 왜 안 오르냐 이런 그렇지. 얘기.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딱 이것도 눈치 싸움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너무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반도체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바닥을 빨리 잡은 느낌도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해도가 반도체 쪽에 너무 많이 높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이 높아진 게 반영되다 보니까 요 딜레이가 주가상으로 딜레이가 좀 더 이어지는 거 아니냐 생각되고 있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반도체 사이클의 정점도 주가상의 정점도 더 빨리 올 것 같아요. 그건 좀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요새 네. 그 쏠림 현상이 정말 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기분 좋게 쫙 올라가다가 네. 그날 바로 그냥 고점 찍고 바로 그냥 급전직하는 경우들이 요새 비일비재해가지고 네. 알 수 없어요. 네, 지금은 뭐 전혀 그런 걱정은 안 하는데 나중에 이제 좋다 하는 국면들 나오면서 막 주가가 이제 막 움직여서 나오는 국면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베팅하는 국면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도 생각보다 좀 오래 갈 수 있고 저희가 이제 너무 많이 알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네 그러면 방법은 별 그거밖에 없습니다. 남들보다 빨리 나와야 되겠죠. 한 템포 빨라. 네, 예, 예. 그러니까 그거잖아. 꼭지에서 안 팔고 네. 요 눈쯤에서 팔자. 눈이 이렇게 긴 거. 어깨는 좀 아깝고. 예. 그게 어딘지를, 네, 아무튼, 네. 그래서 한번 동향들은 계속 말씀드릴 텐데, 근데 또 하나 지금 눈길이 가는 거는, 이제 AI 관련된 쪽에서 아마존 얘기가 어제 또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AI 쪽에서 자꾸 얘기 나오는 거는, 저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계속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쪽에서 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어제 보니까 앤스로픽이라는 회사를
엔스입니다. 엔스로픽. 예, 이 회사를 40억 달러에 인수를 하면서 결국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LMM 관련된 처리 업체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런 회사에도 40억 달러면은 거의 4조 쓰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4조 이상이죠. 5조지. 5조가 넘지. 예, 예. 이런 회사에 이 정도로 돈을 투자할 정도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존도 진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게 스타트업에 이 정도까지 쓴다는 얘기는 아마존도 거의 이제 AI 쪽 빅테크 쪽에 한 축을 계속 차지하고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어제 엔비디아도 올라갔고 AI 관련주들 다 올라오는 게 이런 현상이라고 보는데 또 하나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쪽에서도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지금은 독점이죠. AI 칩에 대해서 독점인데 이 독점이 오히려 엔비디아에 안 좋은 현상을 나올 경향도 있습니다. 왜냐면 독점이다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이제 가격 책정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비싸게 유지하게 되면 이러면은 네가 다 해라 다 해 이런 느낌이죠. 그러면 가려면 좀 깎아주는 이렇게 우리 대규모로 사는데 깎아주는 거 절대 없이 이거 다 제 가격 주세요. 그렇게 되면은 약간 이제 불만이 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비싼데 투자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또 하나가 이 AI 쪽을 확장하기 위해서 나오는 다른 회사의 역할 이것도 계속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오는 게 인텔은 그냥 미국 정부의 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입으로. 그래서 인텔이 또 하나 되게 특이한 게 인텔이 지금 가우디 2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얘는 시리즈가 가우디더라고요. 네. 가우디 내가 좋아하는 건축가인데. 오, 책에 나옵니까 이 내용? 아니. 네. 뭔 소리예요? 독후감 써야 되기 때문에 참 사우디는 어떤? 진짜 저 네. 바르셀로나에 그 뭐지 파밀리아 성당인가? 그 한번 걸어서 한번 꼭대기까지 올라가 봐요. 갈 수가 없습니다. 주식에 다 물려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일단 내가 10주 사드릴게. 일단 가우디 왜 이게 중국향 AI 서버, 중국향 AI 칩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잘 보게 되면 물론 엔비디아도 하는데 이쪽에 대해서는 되게 좀 미국 정부가 인텔에 대해서는 너무 좀 많이 봐주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이쪽에 되는데 그러니까 성능이 엔비디아 거보다 또 낫다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 나와서 성과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 이걸로 또 한쪽 계속 차지하고 있고 또 내년에 가게 되면 AMD 쪽에 보여주고 있는 IM 3000 300 이 시리즈 이것도 그렇고 약간 이제 약진하는 브랜드가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 써라고 하기는 많이 비쌉니다. 그러니까 가성비 쪽으로 나오는 것들이 혹시나 성과 나와서 보여주느냐. AMD는 삼성이죠. 네, 거의 이제 딱 붙은 상황들. 인텔은 독자적인 것 같고. 근데 이런 쪽에서 아마 내년 초에 가게 되면 또 대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서 이제 조그만 점유율이라도 한번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뒤집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쪽인데 뒤집기는 큰 뒤집기는 아니겠지만요. 점유율의 변화 이런 쪽인데 하지만 아직 엔비디아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어떻게 거성님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AMD, 엔비디아 이해가 되시죠 이제? 잘 와닿진 않는데 근데 왜 이렇게 똑바로 쳐다보시나? 아이고 죄송합니다.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아이고 예. 이제 큰일 날 뻔했네요. 예. 그런 쪽으로 또 바라보면서 AI 쪽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그럴 때마다 또 변화 나오는데 또 하나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시장이 강한데 약했습니다. 조금 0.4%대 하락했는데 보니까 미주 쪽에서는 투자 의견을 상향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한 $82 목표가인데 이건 얘네들은 미국은 그래도 그나마 합리적인 게 저희처럼 목표 주가 하향했는데 주가는 저기가 있다가 요거 내리는 거 이런 거 안 합니다. 네. 지금 현실적으로 맞게 주가 흐름들과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82 되게 되면 올라갈 만 하죠. 그럼 또 올라가게 되면 또 그 다음에 목표 주가 바꾸거나 아니면 다 왔으니까 뭐 그때부터 하향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나왔을 때 내용들 잘 보게 되면은 일단 이제 내일 실적 발표하죠. 근데 그 나왔던 내용들 중에 미리 언급했던 부분들이 재고 떨어진답니다. 재고 확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거는 잘 모르겠지만 HBM 관련돼서 내년 수요를 그러니까 지금 되게 특이한 거는
뭐 JP 모건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다 얘기하는 것 중에서 내년에 HBM의 폭발적인 성장을 다 얘기하거든요. 근데 주가는 전혀 안 갑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고 HBM에서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하는 역할이 없습니다. 지금은요. 근데 내년에 이쪽도 우리가 출하할 거라고 얘기 나오는데 그게 의외로 뭐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가봐야죠. 가봐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열심히 잘하고 있는 HBM 관련된 회사가 내년까지 반영을 한다. 왜 주가가 못 갈까요? 이게 가장 큰 핵심이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잘알아서 그럴까요? 이제 앞으로 그러면 거대치들 나와서 좀 조용히 있을까요? 그냥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상황들은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이 주가가 미리 선반영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도 체크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계속 IB 쪽에서는 좋은 얘기는 많이 나온다. 이게 지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오늘은 그래서 뭐라고 하게 되면 글쎄요. 이 자리에서 이런 가운데서도 뭘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줄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참 이런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2,500은 되게 넘어가기 힘든 자리에서 지금 또 연휴는 이제 한 큰 연휴 2개 남겨져 있고 아직 뭐 매크로 지표 썩 좋지 못한데 이런 변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뭐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지수와 관련된 어떤 변화가 세게 나오기는 기대하기는 좀 어렵겠죠. 이런 쪽에서 그냥 마음이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렇다고 뭐 다 물렸는데 또 굳이 현금을 준비하냐? 네. 그래도 만약에 지금 대응에 대한 문제라고 하게 되면 현금 없이 그냥 전혀 주식만 가지고 몰라. 그냥 뭐 노는 건 노는 거고 그 다음날 10월 초에 나와서 나 해볼게 라고 했을 때 대응의 여력이 없다고 하게 되면 저는 그게 제일 아니면 연휴 기간 동안에 혹시나 현금 들어올 거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열심히 세배 다녀야 돼. 그렇죠. 막 3배, 4배. 올해는 내가 세배하고 싶네. 5배, 뭐 돈 되면 뭐 다 해야죠. 예. 근데 그렇게 되셨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는 좀 준비를 하자라는 쪽으로 보게 되면 현금 조금이라도 갖고 있자라는 입장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그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아마 제가 느끼는 거는 시장이 이제 긴 연휴 끝나고 변화가 좀 어느 정도 들어왔을 때 주도주 바뀝니다. 주도주는 바뀔 거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탐구는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트레이더는 이 생각만 아마 연휴 기간 동안에 계속 이 생각만 할 거예요, 저도. 이 시장이 바뀌면 네. 시장이 바뀌면 그 주도주가 바뀐다 이런 얘기가 이제 우리 계속 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2차 전지하고 이제까지 반도체가 그 역할을 해왔었는데 네. 이게 바뀔 것이냐 네. 이거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들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뭐 두 축이라고 해서 2차 전지 반도체 다 갖고 있는데 너무 재미없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주도주가 탄생해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은 그쪽으로 조금이라도 들이밀 수 있는 여력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끝나고 나서 여전히 가치주 뭐 배당주가 움직일 거야. 그래서 뭐 은행 보험 이거 뭐 이런 것들 쭉 이거는 저는 일단 제외. 이쪽은 뭐 저는 매매할 생각이 없고 만약에 그쪽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은 그냥 손가락 빨 겁니다. 이쪽에 대해서 그냥 차라리 정치 테마주를 아니 우리 그 얘기했어요. 네. 저 정치 테마주는 그 한참 화제가 되고 있을 때는 쳐다보지도 말고 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우리가 시장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1년 후, 2년 후에 어떤 정치 테마주 그걸 예상하고 지금 약간 한번 시험 삼아 뭐 테스트 해본다. 요거는 뭐 그냥 개인별 선호겠지만 이게 막 시끄러울 때는 우린 쳐다보지도 말자. 전 안 할래요. 그러니까 저도 네. 기본적으로는 안 하는데. 네. 뭐 하다 보니까 뭐 센 종목에서 매매하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다. 그러면 뭐 그냥 대충 정리하고 나와야죠. 센 가격에. 근데 일단 지금 이 주도주를 찾는 과정에서 시장이 재미없고 정체가 보일 때 안 빠지는 섹터를 또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안 빠지고 버티는 섹터. 요게 중요한데 지금 몇 가지 볼게요. 첫 번째 제약 바이오. 맞아요. 예. 그렇죠. 이쪽 괜찮죠. 첫 번째는. 두 번째 정치 테마주. 어쩔 수 없이 쓰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네. 이거는 뭐 이주연 참 대표 슬픈 현상이에요, 한국에. 이주연 대표 모시고 얘기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고 세 번째는 보다 보니까 5G 통신 쪽. 근데 이거는 제가 제외를 시키고 싶은 게
지금 사면 난 고점에 물릴 것 같은데. 실적이 안 좋습니다. 예. 예, 3분기 실적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패스. 정치 테마주도 패스. 그리고 또 네 번째, 또 지금 로봇주도 또 테슬라발 또 모멘텀이 나올 것 같기도 해요. 버티더라고요. 몇몇 종목들 버티고 그러는데 이게 또그 두산 로보틱스 나왔을 때 좀 파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일단 패스 몇몇 종목만 눈에 띄는데 이건 패스. 여섯 번째 그래도 우리가 다섯 번째 버티는 거 반도체. 예, 이거는 뭐 계속 보긴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섯 번째 엔터주. 어제 또 뭐야 다 나와 왜? 자 이제 선별이 들어간 겁니다. 예, 아닌 거 말고 그리고 또 일곱 번째 자동차. 그렇죠. 난 예. 왜 이게 안 나오나 해서 지금 현대기아, 현대모비스가 너무 좋아요. 한 1, 이틀 전부터 제가 이거 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너무 하면 또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네, 지금 하면 고점이 될 것 같아서. 근데 고점이 아니라 어차피 그러니까 현대차 입장 쪽으로 보게 되면 대기를 하는 게 되겠지 않습니까? 나 북미에서 이제 조지아 공장 완공되면은 나 이제 전기차 밸류 좀 줘라고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차원이 다른 문제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제외되는 거 다 빼겠습니다. 빼고 그러면 이 정도 남는데 제약바이오는 근데 너무 조목적으로 움직여야 될 것 같아요. 뭐 셀트리온 뭐 이런 쪽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보는데 또 지금 잘못하게 되면은 저런 거 있죠. 그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뭐 최근에 뭐 신테카 뭐 바로 그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 예, 이런 종목들은 또 약간 급락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선별해가면서 이쪽은 계속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많이 오른 주식과 비싼 주식과 네. 그동안 좀 못 올라서 안 비싼 주식 이게 지금 가장 큰 키워드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저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지금 기대감을 안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예, 안고 있는데 매매는 잘 못하겠지만 그러면 그런 걸 따라가는 모멘텀 나오니까 약간 제약주 쪽에서도 뭔가 지금 꿈틀꿈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찾아가는 과정. 그러면 여기 나머지 그나마 요 세 개들 여기서 변화를 계속 찾아가는 게 마켓다 쪽에서 계속 또 봐야죠. 보면서 대응을 하는데 이제 주도주 싸움에 대해서 10월달 초에는 계속 나올 부분들 체크하고 결론은 찐시황. 네, 그리고 또 하나는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은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이제 숫자로 보여준 종목들, 요거 섹터들은 또 있을 겁니다.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또 중국 소비주 이쪽도 만만치 않을 것 같고 보니까 지표가 예상되는 게 많이 온대요. 많이 오는데 이번에 1월달에서 8월달 사이에 지금 데이터를 보니까 면세점은 별로 올리브영이 매출이 얼마가 늘었냐면 13배가 늘었대요. 야, 막 그러니까 네. 참 대단해. 외국인 저는 매출이. 사실 안 좋을 줄 알았는데 매출이 네. 오프라인 매장들. 네. 그래서 이게 나오고 가성비에는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이런 관련해서 중국 가성비와 관련된 중국 소비주의 또 여러 가지 시각들 이런 거 아니면 지금 숫자 나온다. 뭐 제가 보기엔 조선 쪽 지난 찐시황에 말씀드렸습니다. 조선 쪽 뭐 전력기기 어제 밀렸다고 그래서 그런데 뭐 트럼프 피해주라고 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좀 됐고요. 좀 주가 빠지면 이상한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뭐 이런 쪽 이런 것들은 또 숫자 나오는 쪽이다 보니까 일단은 10월 달에는 버티는데 이게 또 계속 갈지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금부터는 싸우고 공부하고 체크하고 겟하고 그런 거 다 어디서 찐시황에서